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해운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위 테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또 이 해운입니다. 중동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해운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계속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제안한다던 휴전은커녕 전면전 이 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운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진짜로 이게 무슨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중동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말에 저렇게 포격을 할지 누가 알았겠으며 그렇죠. 저기 헤즈볼라에서 수장이 사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서 후티 반군이라던가 이쪽에 지금 포격하는 것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후티 반군 이쪽이 사실 저런 이슈가 나올 때 해운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러한 운임지수, 그러니까 발틱이라던가 상해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운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가지고 수출하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운임지수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STX 그린로직스가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오늘도 사실 지금 시장에 이 전쟁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더해져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발틱 그리고 상해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또 해운주는 이에 관련된 수혜까지 입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이 해운주 안에서도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대장은 다들 알고 계시죠? HMM입니다. 네. HMM 대장인데 사실 너무나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HMM도 좋지만 지금 보세요,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이미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거 말고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중소형주 단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흥하해운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STX 그린로직스 이런 쪽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차트상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이후에 최근에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이제 나선다. 그리고 저쪽 이제 중동 쪽 있는 그런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잡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운이라던가 이런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실적 개선이랑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데 이제 요거는 배제하고 본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임비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분간 어떤 중국의 그런 부양책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수혜 가능성으로 우리가 해운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해운 섹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는 운임비 상승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대장격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는 HMM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중소형주 단에서 내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흥하해운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 살펴보면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중국의 엔비디아 칩 사용 금지에 대해서 반도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자국 내 기업에 엔비디아의 칩 대신 국산 AI 칩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잠재적인 미국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소식으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빠졌고 국내 증시도 지금 반도체주들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게 약간 도미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 고객사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산업들의 가장 큰 매출처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팀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안 오는데 중국엔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봤을 때 왜 가냐라는 거죠.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의 뭐 절반이 2,5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2,500만이 다 아이폰을 쓴다고 한 매출보다 중국 인구의 거의 뭐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만 써도 그 10%에서 20%만 써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인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런 인구가 많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이러한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라는 점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안 써? 그러면은 하이닉스 매출 줄겠네? 이렇게 접근이 되니까 지금 반도체주들이 빠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그러한 지금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라던가 해리스의 그 입장 차이도 다르고 만약에 누가 되면은 어떤 중국을 더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중국이 이미 감지를 하고 좀 선제적으로 니네 우리한테 자꾸 제재하면 우리도 니네 거 안 쓴다 이렇게 협박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만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격으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시장 안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이크론발 호재 때문에 좀 봄이 오나 싶었는데 다시 늦겨울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쯤 봄이 온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크게 사업 부분이 뭐 4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거의 힘을 못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에서 뭔가가 의미 있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에 파운드리에서 뭔가 TSMC를 점유율을 가져올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들도 판매가 부진하고 그러면은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군들 중에서 뭐 보면은 잘 나가는 게 딱히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뭐 글로벌 IB는 목표 주가 하향하고 있고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그런 삼성전자의 그런 입지 속에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 언제쯤 그러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언제쯤 제대로 반등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이 좀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글로벌 IB에서의 그런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이유가 레거시 반도체 쪽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그 마이크론에서 나왔던 실적과 가이던스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예상보다는 잘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잘 나올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부진한데 이런 소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굳이 안고서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야 되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안에서는 레거시 쪽에서 조금 유의미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에서도 실질적인 성적표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거겠죠. 국내로 놓고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보셔라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도체 쪽에 눈길을 두신다면 실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특별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공개했던 주주환원 정책이랑은 별도다, 또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가 올해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길까요? 지금 트리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중인가요? 네, 왜냐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가 그동안 뭐 AI부터 시작해서 뭐를 한다고는 했는데 네. 그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일본과 라인 관련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주된 매출이 이커머스 쪽인데 결국에는 지금 테무랑 알리 쪽에 많은 걸 뺏겼고, 그렇다고 한다면 광고 쪽이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냐?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네이버에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광고를 안 하던 걸 더 많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안 좋아질까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부동산 가격으로 쏠릴까봐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금리 인하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기업들이 네이버 광고나 이런 쪽에 돈을 쓴다라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도 사실 그런 그룹 내 임원진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삼성전자 보세요. 지금 그 임원진들 자사주 매입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에서도 당연히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근데 네이버도 지금 보면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밸류업이랑 엮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게 연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업에서 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광고 쪽에 대한 실적과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에 그런 실적이 가져와야 돼요. 테무라 알리를 끊어내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겠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가격적인 매력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